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5월 17일 목요일 순서 1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지상파 DMB 채널 유원으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유럽발 리스크와 뚜렷한 호재 부재 속에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면서 3% 이상 하락하는 급락장을 연출했습니다. 애플에서 LP다 모바일 T램 대량 주문설에 따른 삼성전자의 6% 가까운 급락이 전체 지수의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수의 하락폭이 더 커졌던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보유 종목들을 살펴보면 갖고 있는 개별 종목들의 하락폭이 전체 지수에서 느껴지는 것만큼 그렇게 급락했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개별적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큰 굵직굵직한 대형주로의 급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전체 시장의 하락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자손자병법에서는 안개 속을 헤맨 듯한 예측하기 어려운 그리스의 정치적 향방을 짚어보고요. 향후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력까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리포트 준비했고요.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급락장에 대처하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 코스피의 하락 지속에 대한 원인과 흐름을 전망해보고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1부 순서 시작합니다. 강정원 전문가부터 만나봅니다. 화상 연결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우리 증시장이 좀 무시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상황까지 정리해보죠. 네, 지금 최근에 국내 시장 정말 언급하기 싫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3% 넘게 급락을 한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이 5천억 넘게 순매도를 보이면서 특히 삼성전자가 6% 이상 거의 급락하는 수준을 보이면서 58%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스발 1호전, 유럽 위기감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위험 차단 회피 현상이 좀 강화되면서 일본과 대만, 아시아권도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이 삼성전자를 줄이고 LP다의 공급처를 변경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크게 또 시장을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대형 IT들이 어제 시장을 좀 크게 급락시키는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4거래일 연속 하락을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460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것이 지난해 10월 이후에 처음인 상황인데요. 코스닥 지수도 15포인트 급락한 465.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인터넷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들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수급별로 매수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우선주, 제일모직, SKCNC, 현대위아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실리콘웍스,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NHN, KT, 제일모직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가 어제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매수 들어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CJ E&M과 네오지게임즈, 컴투스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기관적인 동시 순매수한 종목은 제일모직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삼성생명이라든가 S51, 만도 이런 종목을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네오지게임즈가 크게 좀 하락했습니다만 외국인 기관 또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간에 어제 10포인트 하락하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네오지게임즈가 좀 어제 특징적으로 동시에 순매수한 그런 종목으로 좀 올라가 있고요. CJ50폰이라든가 성우하이텍, 메드포스트 이런 종목들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역시 보합권에서 반등을 모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다시 또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전가 후약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도 이제 전일 대비해서 다우지수는 33포인트 하락한 11,598.5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5.86포인트 하락한 1,324.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19.7포인트, 2,870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어제 큰 급락은 없었습니다만 그나마 약폭이 조금 작은 그런 부분이 그나마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시장 계속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월 FOMC 회의록에서도 3차 양적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높였습니다만 크게 시장에 영향 발전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미국 4월 산업 생산하고 채권 건수 역시도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시장의 영향은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 4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알코아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6% 이상 떨어지면서 일단 크게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 주요 업종 가운데서는 그 금융업종이 하락세를 주도했고요. 소비 필수 업종들은 좀 강보 합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시장의 어떤 상반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일 그 CNBC 메르켈 총리가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탈퇴하지 않고 남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적으로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일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유가는 다시 한번 또 하락한 1.2% 하락한 92.8달러. 서부터 사스한 원유 선물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값 역시도 1.3% 하락한 1,536달러를 기록하면서 온스당 선물 가격도 20달러. 계획적으로 지금 금값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는 CJ ENM 말씀하셨습니다. 흐름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제 시초가 31,000원 대비해서 장중에 2% 상승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좀 3% 하락하는 모습으로 잘 끝났습니다. CJ ENM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이런 수급도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제도 기관이 10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역시 이제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하지만 제가 제시한 시나리오 일단 제가 29,000원 원씩 선두를 대응하시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일단 이 가격대 준수하시고요. 지금 시적 밸류에이션보다는 일단 수급적인 심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접근하시고 다만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저평가 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홀딩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CJ ENM에 이어서 오늘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제시할 종목은 휴비스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소 좀 휴비치라는 종목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휴비스는 그 삼양홀딩스하고 SK 신텍이 공동 출주한 그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 업체입니다. 폴리에스터는 그 장섬유라든가 이 페트병 소재 이런 그 필름 용도 등으로 쓰이는 그 칩으로 나눠져 있고요. 매출 구성은 단섬유와 장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이제 화섬 기술은 석유화학과 밀접한 관련을 가는 자본 집약적인 그런 산업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휴비스 점유율이 65%고요. 웅진케미칼 35%로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실적 전망치를 줄 수 있습니다. 휴비스가 지난 실적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에 실적도 나쁜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올해도 역시 크게 나쁜 상황의 어떤 실적은 조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실적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4분기, 지난해 4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3.9%로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LM이라고 해서 이 단섬유 제품인데 이건 자동차와 매트리스에 사용되는 단섬유인데 이 부분 매출 비중도 올해 지난해 25%에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성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실적 기록이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녹색 기술 인증 모멘텀을 들 수 있습니다. 국내 하스마켓 최초로 그 직영부로부터 녹색 기술 인증을 획득을 했는데요. 녹색 기술 인증은 배출 최소와 더불어서 이 에너지 절감 차원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관련돼서 국내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은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최근에 기관도 4월 26일부터 누적적으로 전일 기준 37만 주까지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투자 포인트 제시드리겠고요. 올해 실적 전망치 대비해서 현 주가가 PER 한 6.7배 정도 수준입니다. 어제 주가 기준으로 지금 7배 수준인데 전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가가 좀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대에 대해서 끝으로 조언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매수가는 시초가, 역시 시가 운영수니까 시초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까지 봐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8,600원. 제가 짧게 보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심하고 하락할 때 빨리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8,600원 하회시 손절로 대응하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8,600원 제시하신 휴비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동시효과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요. 시장이 한 10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로 출발할 듯 했던 우리 증시가 현재 한 0.34포인트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전 종목이 하락한 채로 출발할 듯 했던 우리 증시. 오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소폭이나마 0.34%에서 한 1% 가까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증시 전일 급락장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되면서 상승장으로 좀 돌아선 채 출발하고 그 상승장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져봅니다. 네, 자 이제 막 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정기장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1.44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소 1841.97포인트, 1840선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464.16포인트로 0.85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소폭이나마 상승 또는 하락으로 갈린 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임형식 전문가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김선윤 대표께서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뭐 1900선 얘기해서 일단 1850선까지 무너진 상태이고, 이제 아직 1800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뭐 예전 과거 사례를 들어서 얘기 드리자면은 일단 코스피가 일단 PBR 1일 경우가 지금 포인트 자체로 말씀을 드리면은 165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최악인 경우 일단은 PBR 1 정도 예상되는 보고서들이 요즘 들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일단 참고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한 25만 주 정도 매도세가 나왔지만 그 기관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지만은 그래도 어제 애플이 일단은 마이크론 LP다 손잡으면서 아무래도 LP다 밀어주기, 마이크론 밀어주기를 애플에서 그런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이스가 같이 빠진 모습을 보였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밀도 나오면서 주가가 아침엔 괜찮은데 낮은 괜찮았지만 오후 들어서 거의 4%가 빠지면서 종가가 마이너스 거의 4% 수준으로 빠졌지만 오늘도 역시 그 회복하지 못하고서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4월에 이제 유럽 점유율이 사상 첫 6% 돌파한 만큼 지속적인 또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 판매 호조로 인해서 또 상승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아무래도 당분간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8만 원 아래에서는 강한 매수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일단 요즘 들어도 굉장히 기관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포스코 지금 중국 지준율 인하로 인한 뭐 그런 또 철강업 쪽과 또 건설주 쪽에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 화학주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도 2% 빠지긴 했지만 오늘 좀 그나마 약보합권에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이 놓지 않고 있다는 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 이제 현대모비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현대랑 기아차 큰 폭으로 상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주들인데,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수급은 그저께부터 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특히나 외국인들도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 보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 특히 이제 자동차가 이제 기아차 판매량 증가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현대모비스, 만도, 그다음에 뭐 여러 중소형주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신다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홀딩하셔도 되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학주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 말씀드리면은 일단 화학주 전반에 걸쳐서 좀 양호한 흐름을 당분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이 확인이 된 상태이고, 또 지준율 인하에 따른 또 수혜주로서, 중국 내수 부양에 따른 수혜주로서 화학주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지 않을까라는 그 시점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그를 뒷받침하다 어제 굉장히 오랜만에 기관들이 3만 주 가까이 좀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분간 이 화학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준율 인하에 따른 수혜주, 또 다음 달에도 또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신다면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은행주 관련해서 신한주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신한주주 같은 요즘 당분간 은행주 같은 경우는 증권주나 은행주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실적 보일 것이 예상이 되는데, 양원주 같은 경우는 좀 QE3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무래도 더 이상의 하락폭은 없을 것 같고요. 좀 비중은 조금씩은 늘려가셔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조만간에 굉장히 양호할 긍정적인 발언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수혜주로서 은행주들이 좀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T 부품주 중에 하나인 또 이제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너무 많은 낙폭과제 8.89%가 빠지면서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또 보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장 시작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매수세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보면 외국인들이 벌써 13만 주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여파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 굉장히 저평가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편입하셔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코스피 유지의 대형주, 특히 대장주 중심으로 하락폭이 컸던 만큼 개별주 종목으로는 그렇게 큰 하락폭은 없었던 모양새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상황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거래소 시장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은 이명식 전문가께서 짚어드립니다. 네. 코스닥 시장 최근에 그 셀트리온의 강한 상승세가 무섭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금일도 외국계 매수 창구에서 셀트리온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현재 5% 상승한 45,000원으로서 강한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 반등을 이끄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과 그 CJ 홈쇼핑, 그다음에 CJ ENM,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낙폭과대주에 따른 그 기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가 침체 국면에 그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다시 한번 낙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금일 다행히 강보합권을 형성하면서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최근에 뭐 신고가 랠리가 강하게 상승했는데 전일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뭐 1% 상승한 11,000원대인데 파라다이스의 경우에는 뭐 펀드멘탈 대비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거는 좋은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역시 그 SFA 1% 반등한 54,000원인데 최근 들어서 뭐 아몰레드 그다음에 스마트폰, IT 부품 관련주들의 경우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역시 그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뭐 아몰레드 TV 그 시제품 생산에 따른 장비 업체들의 경우는 선발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매출의 그 증가에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변동성 상세 눌림목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젠백스죠. 젠백스가 한 2% 상승한 37,700원인데 최장암에 대한 그 임상 3상 실험이 순조롭게 마무리됨에 따라 일단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음원 관련주인 SM 모처럼 만에 그 실적 발표 이후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1% 상승한 43,000원으로서 일단은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위주로 강한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그 업종별로는 뭐 아무래도 관련주인 뭐 LD텔이든가 삼진 L&D 이쪽 그 부품 관련주들의 순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국내 외환 시장 또 채권 시장의 동향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 흐름부터 볼까요? 요즘 많이 좀 움직이던데요. 네, 요즘은 변동성이 참 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30전 상승한 1166원에 거래가 시작이 됐고요. 음봉을 나타내면서 지금은 1164원 선에서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자산의 급락세는 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는 1.27달러를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객 시장에서 NDF가 117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당국에서 개입이 나오기 상당히 좋은 만한 그런 레벨이고 그리고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대외 변수들이 한번 이제 진정될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라던가 외환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변동성이 줄어든 어제 하루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외환 당국에서 개입하기에 상당히 좋은 만약에 개입을 한다면은 효과가 상당히 클 그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무리한 롱플레이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은 지금 외국인이 주식에서 순매수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수급적으로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5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상으로도 계속 환율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환율 시장 엮어서 같이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의 흐름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채권 시장은 전일 대비 3틱 하락한 104.45의 국채 선물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수업 시장에서의 손절 물량들이 출회가 되면서 채권 시장까지 약세를 보이는 트리플 약세의 흐름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또한 외국인이 국채 선물을 27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1,600계약 정도 순매수로 외국인이 출발하고 있는데 장중에 계속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기조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분위기 자체는 강세지만 그동안 미결제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미결을 바탕으로 만약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손절 물량이 출회될 경우에 좀 변동성이 많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과 외환, 채권 시장 양성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터의 김보람입니다. 네, 불안한 시장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은 어떻게 시장을 전망하고 있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리포트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 회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요. 삼성증권은 낙폭 과대주가 방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하락의 원인과 위기에 함몰된 변수들에 대해 짚어보고요.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악몽이 재현될 것인가에 대해 논해봅니다.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 역시 급락장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강한 단기 하락 추세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단기 이평선 회복을 저점 형성 시그널로 판단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단기 이평선 회복 시 중기와 단기 저점이 동시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기 저점대 형성 과정에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다 할 대책 마련도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주식시장은 당분간 변동성 높은 흐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은 구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될 때까지 부정적인 흐름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과 연기금의 수급 유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요. 관심 업종으로는 IT 자동차보다는 가격 매물 부담이 적은 낙폭 과대주, 조선, 건설, 기계, 화학, 정유가 대안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 매물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속 지속과 그리고 정치 변수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따라서 무리한 예측이나 극단적인 비관보다는 기존 주도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과 사태 추이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하락 속도까지 빨라질 조짐을 보이면서 지난해 유럽 사태 당시 경험했던 현상들이 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근거로 글로벌 정책 공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악재가 빠른 속도로 주가에 반영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네, 마지막 KTB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오늘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매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최근 5월 달에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의 거의 80% 자금이 바로 유럽 쪽에, 유럽계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도 그 전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로 그 유럽계 자금이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빼는 모습 많이 보여주었는데 아직까지는 인출할 만큼의 자금을 빼낼 만큼의 자금은 계속적으로 유럽계 자금은 우리나라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외국인 쪽에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요새 시장 같은 경우는 정책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제 지표나 이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유럽의 그러한 정치 변수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리스 위험이 일단락된 건 아니라 잠시
선거가 그 다음 달로 이제 연결됐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은 좀 쉬어가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2차 총선은 치르기 전까지는 그 은행 유동성에 대한 지원이 중단, 그리고 또 무질서 예금 인출 사태가 어떻게 보면 나올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위험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중에도 계속적인 위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부분은 대비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좀 경기 좀와 상관없이 좀 가는 종목들을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 방어주로 보고 있는 뭐 게임주나 통신업종, 어제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좀 시장에서 가장 버텼던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주라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러한 좀 최근에 그런 SNG 게임 같은 그런 모바일 게임 업종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대표적인 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 엔터주, 그리고 뭐 음식료 업종, 이런 업종들 쪽으로 매매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장중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약간의 뭐 저가가 크게 낙폭이 됐으니까 저가 매수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비하면서 움직임에 주시하면서 계속적인 좀 관망하는 자세가 현재 추이를 향후의 추이를 예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만큼 우선 관망하는 자세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걱정했던 것만큼은 그래도 좀 아닌 것 같다 싶어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거래소가 다시금 좀 하락세로 돌아선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우리 앵커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같은 시나리오가 더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보기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차피 지금 시장은 저렇게 빼버린 상태에서는 계속 중간에 어설픈 반등 나오는 게 오히려 안 좋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매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미국 시장이 어제 폭락을 해서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투매 형태로 쭉 밀고 내려가 버렸다면은 좀 더 빠르게 받아 들어갈 수 있고 매수를 대응할 수 있는데, 지금 형태의 진행이라면은 사실은 다시 주가의 하락을 또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대응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주가가 급락을 한다면은 그 투매를 매수를 받아 들어가는 대응이 좋겠지만은, 지금처럼 중간에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약세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은 오후까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추가 하락이 나올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매도보다는 보유나 매수 대응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전을 할 때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전을 할 때 빨리 올라오는 게 중요한데, 지금의 수급 구조를 보면은 중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아주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면은 매물 공백 때문에 조금은 급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매수가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고 중대형주의 장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좀 개별 성향이 강하거나 최근에 흐름이 강했던 게임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매수 대상으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좀 미루셨다가요, 오후에 만약에 추가로 하락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고, 위기는 곧 기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계속 빠질 것 같지만은 사실 영원히 빠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대응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정확한 저점을 못 잡고 사자마자 바로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좀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찾기 때문에 최대한 저가를 활용하려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빠질 때는 뭐 끝도 없이 빠질 것 같지만 시장이란 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포트폴리오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뭐 포트폴리오도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약하다 보니까 여탈 반전 포인트를 못 잡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종목들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지금 추가적인 대응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유 대응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좀 더 진행을 해보고 진행이 여의치 않으면은 대형주를 좀 더 축소시키고 중소형주를 좀 더 늘리는 형태의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일단 보유를 그대로 전략을 짜고요.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보유 종목 중에서 OCI 같은 종목들은 대형주 종목이기 때문에 좀 줄이고 뭐 개별주를 좀 더 늘린다든가 이런 식의 전략을 짜려고 하니까 그 점을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흐름까지 점검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장 키워드부터 시작하죠. 먼저 김선윤 대표입니다. 네, 이제 오늘장 제가 키워드를 갖고 나온 게 코스피가 이제 어디까지 내려갈까에 대한 의문점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장엄하게 좀 준비를 했는데 포인트 좀 말씀드리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증시가 시작할 때 2,000포인트가 찍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매물대 부딪히면서 하향할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전차 군단이 뒷받침하면서 그래도 코스피 자체를 좀 이끌다가도 좀 힘이 빠진 모양인지 1,900선까지 좀 밀리다가 다시 한번 큰 대형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이쪽 현대차 관련된 또 전차 군단이 힘이 너무 많이 빠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1,800 지금 40선까지 밀려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디까지 빠질까? 일단은 PBR 저점 자체를 잡았을 때 PBR 1일 경우가 1650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내려가게 놔둘 것 같진 않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그래서 일단은 저점 자체로 보는 기준은 한 1700선이나 1800선 그쪽 사이가 될 것 같은데 한 1750선으로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일단 알아두시고 제가 이제 지금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상장한 회사 그 코스피 종목 중에 5곳 중에 한 회사가 2008년 리먼 때 주가랑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아마 어제가 좀 더 많이 빠져서 아무래도 한 20% 이상 좀 증가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834종목 중에서 162개가 낮은 상태인데 과연 코스피 우리나라 주가 자체가 이만큼 정도밖에 메리트가 없는 건지 물론 이제 실적 자체는 그 당시보다 훨씬 증가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평가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코스피 자체가 전차군단 독주로 많이 버텼지만은 또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지금 2조 5천억 이상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어제까지 2조 5천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래도 당분간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럽과 그다음에 특히 중국 쪽에서 뭐 좋은 소식 나오긴 하고 있지만은 유럽의 그리스 문제와 이탈리아 문제, 그다음에 스페인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점에 좀 주목하신다면 아무래도 그래도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소량 일단 한 138억 정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은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최소한으로 5천억 이상은 좀 매수가 들어와야지 이제 어느 정도 장이 안정됐다고 보고 매수가 들어온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또 외국인들 매도세가 2조 5천억이었지만 또 하나 이제 비차익 거래에 대한 그 비차익 거래 매도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서 1조 가까이 거의 매도세가 있었는데 지금 왜 이런 이유를 왜 이렇게 빠져나가냐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포트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조절하고 있는 그런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입했던 종목들 포트 비중은 변화를 가지면서 당연히 비차익거래 매도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전차군단 쪽의 비중을 갖거나 화학 쪽 비중이 있었다면은 안 좋아 보이는 화학주 비중을 덜어내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포트 비중을 좀 조율을 하고 현금 확보 차원에서도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또 글로벌 증시 자체의 안정감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외국인들조차도 빠져나오고 있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유럽 쪽에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흐름이 보일 것 같은 좀 기조가 보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다시 한 번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좀 소폭이나마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까? 왜 어디까지 빠질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PBR이 1일 경우 코스피 PBR이 1인 수치가 1650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제가 1750 정도 밑으로는 웬만하면 밀리지 않을 거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1780포인트 자체가 PBR 1.1배 조금 넘는 수준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국내 이제 시장된 증시 자체에 기본적으로 전차군단 같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불구하고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아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까지 절대 기관과 외국인들이 넉넉히 보지 않고 당연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1800이 깨진다면 아무래도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보유하시는 전략, 그리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저기 유럽 위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유럽 위기가 조금 안정되지만 아직 확실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포트 비중을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포트 비중을 어떻게 구성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일단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보유하셔야 된다. 한 50% 정도 보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현금 비중 보유하시고, 아직까지 그래도 전차군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전차군단 쪽으로 좀 편입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그런 종목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은 종목, 바로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특히 뭐 예를 들자면 현대모비스나 만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서 현대차랑 기아차의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제 장이 다시 조금 살아난다면은 가장 주목받는 종목, 지금 너무 저평가되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도 안전한 종목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이쪽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크게 곽강을 받으면서 한번 큰 폭으로, 특히 IC 부품주들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직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이쪽 자동차 부품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식 종목을 편입을 하신다면 이쪽 자동차 부품주들을 꼭 놓치지 마시고, 편입 비중은 현금 50과 주식 비중 50에서 그래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한 30%에서 50% 정도 사이 가져가신다면은 큰 손해 없이 일단 가져갈 수가 있으실 것이고, 또 안전한 실적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장기 보유하시더라도 수익 크게 나실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좀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 다음은 임형식 전문가입니다. 네. 그 외부 변수로 인해서 뭐 주식시장, 환율시장이 국내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그 배경 요인에는 그 외부 변수도 있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그 자본 자유화가 너무 그 개방이 돼 있습니다.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하고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이 상당폭 그 외국인 그 자본 유출입에 노출이 돼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들이 최근에 그 뭐라 그럴까, 해외 불확실성 요인, 이러한 것들과 맞물리면서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97년 IMF 위기가 오면서 자본시장을 그 100% 그 개방을 했는데요.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단기성 그 투자 자금들이 급속도로 그 유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국내 시장에서 그 생산과 관련된 직접 투자 관련된 비중의 경우에는 2010년 말 17%밖에 안 되는데, 주식과 채권, 환율 시장의 경우에는 뭐 83% 이상 외국계 자금이 활기치듯이 유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뭐 금리 차이, 그 다음에 환율 차이,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요인들과 맞물리면서 단기성 자금이 수시로 그 국내 시장을 그 교란을 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작년 이맘때 유럽 그 위기가 다시 한번 불거졌을 때 유럽계 그 자금이 약 한 5조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는 뭐 한 6, 7개월 걸렸는데, 이 자금이 작년 12월하고 올 초
유럽의 그 장기 유동성이 그 자금이 공급이 되면서 뭐 한 달 만에 5조 원 가까이 투기성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자금이 또 최근 한 달 만에 거의 뭐 3조, 4조 가까운 그러한 자금이 현재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환율이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차익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그동안 버팀목 역할을 했던 뭐 IT, 자동차, 건실한 종목까지 문매를 맞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그 유럽 위기가 해소되기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국내 시장, 뭐 외환 시장의 경우 당국에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그 뭐라 그럴까 외환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시장에 있어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그 유럽입니다. 유럽의 경우 그 자본 확충에 그 본격적으로 도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내년 그 1월달 바젤 3가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유럽계 은행들의 경우는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전 자산을 늘리는 재무구조 확충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스페인의 부실 자산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와 맞물리면서 내년 초에 유럽 은행들의 경우 대부분 일단은 뭐 금융시장에 대한 그러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유럽계 자금이 최근 뭐 빠져나간 이유도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일단은 자본 확충이 이루어진다면은 현재 은행들의 경우 투기성 자금을 예전처럼 활개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바젤 3의 신설 항목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이 삽입이 됐고요. 특히 소매 부분과 그 다음에 투자은행 부분을 방어벽을 침으로 인해서 투자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소매금융, 일반 시민들이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예금 부분에 타격을 주지 않게끔 전이를 차단하는 그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번 그리스 사태가 일단 뭐 피크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차츰 이런 제도적 보완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 헤지펀드가 항상 금융위기의 주범이었습니다. 92년도 뭐 영국 파운드화 공략, 대표적으로 뭐 소로스가 운영하는 헤지펀드인 퀀텀펀드로 인해서 영국 시장이 혼란을 초래했고요. 대표적으로 뭐 97년도 아시아 외환위기죠. 예. 달러와 고정되어 있는 바트화에 대한 그러한 고평가, 이것을 노리고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공격함으로 인해서 외환위기를 초래했는데요. 최근에 벌어진 뭐 서브프라임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헤지펀드들이 CDS라는 파생 상품과 연계돼 가지고 이러한 금융위기를 초래했는데, JP 모건 사태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볼커룰이 일단은 2년 연기됐는데 제도가 빨리 앞당겨져야지만 투자은행, 이러한 헤지펀드들에 대한 그런 투기성 자금,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투기성 자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일단은 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일단은 7월달 ESM 자금이 출범을 하고 이렇게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이러한 시점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지펀드들이 뭐 추구하는 것이 롱숏 전략과 뭐 매크로 변수에 따른 뭐라 그럴까 변동성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시고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일단 뭐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께 오늘 업종별 투자 전략을 짜달라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이제 믿을 만한 종목은 이제 실적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장이 불안해도 그나마 편한 종목이죠.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종목이 실적주인데, 이런 종목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 굉장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자동차 부품주들 퍼를 살펴보면은 5에서 8, 7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굉장히 좀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 좀 주목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즈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경기 방어주로서 게임즈도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 쪽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뭐 SNG 게임 쪽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이 18일 날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수혜주로 뭐 말씀을 드리면 JC 같은 경우도 이제 룰더 스카이라는 게임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젠가가 이제 게임이 연동돼 있는데 그런 게임으로 롤더스카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출 확대가 늘어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 같은 종목들 역시나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모바일 관련 스마트폰 확대로 인한 수혜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하나 경기 방어주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 영향을 받고서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되지만 이미 비중을 확대하시기에는 조금 늦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편익을 하시더라도 조금만 편입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음식료 업종입니다. 음식료 업종 보시면은 일단 뭐 중국 지준율 인하에 따른 수혜 그리고 또 하나 음식료값, 재료값 인상으로 인한 또 다른 매출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던 요즘 음식료 업체들이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 그나마 좀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불구하고 하지만서도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나 기관들의 수급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달에도 지준율 인하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신다면은 편입하시기엔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차군단. 일단은 IT 자동차 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모멘텀은 확실합니다. 모멘텀은 있지만서도 수급적인 측면이나 시장 상황이 좀 도와주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이 조차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좀 기관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종목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플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 쪽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애플이 이제 엘피다에 물량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또 점유율이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신다면 오히려 좀 이런 큰 하락폭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 기회라 판단하시고 IT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모멘텀 확실하고 일단은 주가 하락폭이 단기적으로 좀 하락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늘어났고 또 유럽 쪽에 이미 이제 모닝 같은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점 확인하신다면은 편입하시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보시기에는 편입할 종목은 이렇습니다. 일단 게임주는 좀 조심스럽게 좀 보시고 그다음 음식료 업종 그리고 전차군단 쪽은 놓치지 마시고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차군단 쪽은 좀 가져가 달라 이런 부탁도 하셨습니다. 조언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명식 전문가의 업종별 투자 전략입니다. 네, 그 뭐 오늘도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IT 자동차 쪽으로 그 매물이 쏟아지면서 그 지수가 혼조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뭐 일단은 그 외국계 자금의 그 일시적인 차익성 매물 출회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뭐 IT 자동차 아직까지는 뭐 펀드멘탈에 이상이 없습니다. 어차피 뭐 공매도로 인해서 그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어차피 다시 뭐 쇼커버링으로 해가지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적정한 그 주가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뭐 자동차 섹터의 경우 뭐 현대, 기아차의 경우 유럽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유럽 그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뭐 6%대까지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일단은 뭐 변동성 장세 안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IT 자동차가 지수 반등을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펀드멘탈에 거품이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그 소재 섹터입니다. 철강, 화학, 기계 섹터의 경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 IT 자동차를 일부 매도하면서 이쪽 그 낙폭과대주, 소재 관련주 섹터로 서서히 그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반대로 그 최근 들어서 그 기관들의 경우에는 그 소재 관련주를 뭐 무차별적으로 포트에서 정리한 이후 그 자금을 가지고 IT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현재 국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간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재 섹터의 경우에는 현재 그 원재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 여차하면은 뭐 기준금리까지 조기에 뭐 인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모멘텀과 그 정책 변수 이러한 강력한 그 경기 부양 의지가 나타난다면은 상당히 기술적 반등 국면에 세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에 놓여 있는 만큼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은 타이밍을 포착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환율 시장입니다. 환율 시장의 경우 금일은 뭐 달러 인덱스 상승폭이 둔화돼서 그런지 1160원대에서 전후에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 여러 가지 그 변수를 그 반영하는 것이 환율 시장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항상 주식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지난 그 연말 연초 환율이 뭐 1170원, 1160원에서 외국계 자금이 6, 7조 원, 그 다음에 투기성 자금이 한 5조 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들어왔는데 현재 국면에서는 뭐 투기성 자금은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일도 그렇고 금일도 그렇고 전일 뭐 공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지수가 뭐 50포인트 이상 빠졌지만은 현재 그 비차익 매물이 그 출회가 완만해지고 있고 현재 뭐 프로그램 매수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외국인들이 환차손까지 입으면서 환율 상승을 방치하거나 코스피 지수의 지수 하락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경우는 손실 구간에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물량은 잦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그 코스피 지수의 그 보조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그 MACD 그 보조 지표입니다. 2008년도죠. 2008년도 그 10월달 1000포인트로 붕괴된 시점. 그 다음에 작년 7월달이죠. 예, 한 1800 이하 1700까지 급락이 나타났던 두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보조 지표가 거의 그 MACD 반등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일례로 뭐 작년 2010년도죠. 2010년도 4월 달이죠. 예, 1700포인트가 붕괴되는 시점. 그다음에 작년 1월 달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타났던 그런 시점. 두 차례에 걸쳐서 MACD가 반등 국면이 나타났는데 이때 그 보조 지표상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5월 말까지 그 유럽의 경우 재무장관 회담이라든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 뭐 그리스 문제를 그 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기술적 반등 국면의 강도, 질 여러 가지 뭐 살펴봐야겠지만 일단은 시차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투매를 하거나 섣불리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추세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경 수석연구원을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업종의 흐름과 투자 전략 부탁드리죠. 예, 일단 오늘 관심 업종은 역시 IT 섹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IT 섹터에 대해서 약 3,300억 원의 그런 대규모 순매도를 보였고요. 오늘도 장 초반 순매도를 보이면서 IT 섹터에 대해서는 순매도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기타 IT 옐로우칩들의 그런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그런 매도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의 성격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전반적인 시장 위험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기 우려에 대한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그런 의심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위기 뒤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의 그런 이익 성장세는 더욱 견고해졌다라는 점에서 최근 IT 섹터의 그런 조정은 단기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의 이런 조정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최근 우리 시장이 다소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반영하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다소 과매도 영역권까지 진입한 상황입니다. 역시 경험적인 측면에서 유로존의 그런 대응이 느리기는 하지만 항상 최악의 선택보다는 적절한 타협의 수준에서 정책들이 나왔고요. 역시 최근 긴축과 성장관에 있어서 향후 독일의 스탠스 변화와 ECB의 그런 적극적인 개입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요인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다소 어려운 국면이 되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시장은 과매도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투매 대응보다는 관망의 자세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배성경 수석연구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화제를 넘기겠습니다. 김선인 대표께서 관심 두는 종목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좀 위주로 가는데 일단은 이쪽 관련해서 한번 이제 장이 살아난다면은 큰 반등이 한번 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고 지금 굉장히 또 다시 한번 저평가 국면에 돌입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지금 제가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 흐름이 코스피 대형주가 지금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쪽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코스닥 종목이 아니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세종공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쪽에 납품이 100%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또 중국 쪽 진출로 인해서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0억 이상 늘어나면서 2분기에도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종공업 하나 들고 나왔는데 자, 세종공업을 제가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세종공업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좀 엊그저께부터 시작한 지난주부터 시작한 코스피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시 한번 높여가는 시작 지점이었는데 기대를 하면서 이때쯤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주가가 이때 반등할 거라 생각했지만 빠져버린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관들이 지금 어제 특히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이 거의 9만 주 가까이 어제 주식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 뺏어 먹으면서 기관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모습.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기회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주가를 제가 잠깐 그려보면은 기아차, 현대차 같은 주가는 지금 이런 큰 폭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만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전반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 갭을 지금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은 13,5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잡아드리면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12,000원 부분이 만약에 깨져버린다면 그때는 좀 시장 상황을 우려해서 종목이 전체적으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손절을 하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세종공업에 대해서 가격대까지 잡아서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이명식 전문가의 종목은요? 네, CJ제일제당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음식료 업체의 경우 주가 조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환율이 상승한다 하면은 곡물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긍정적 요인이 상쇄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뭐 원재재 가격을 하락시킴으로 인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런 공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최근에 유럽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뭐 환율이 상승하는 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이러한 주가 하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상반기 CJ제일제당의 경우는 원재료 가격이 충분히 하락한 상황에서 3분기 물량까지 확보한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는 일단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펀더멘탈에 문제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 4월 말 주가가 38만 원대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긴 했는데 과도한 그러한 차익성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뭐 신고가 경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난달부터 신고가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 CJ제일제당과 대해서 들었습니다. 두 종목 세종공업과 CJ제일제당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이명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투자전략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일 날 양순모 나종호 전문위원회 상위 1%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이라는 주제로 개최가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11시부터 종목 상담 진행됩니다. 전화와 문자 양쪽으로 상담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